어제 호주와의 WBC 첫 경기 아쉽게도 패배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상치 않은 패배로 또 한 번 1라운드 징크스가 반복됐습니다. 네, 하지만 아직 끝난 건 아닙니다. 호주전 패배에 대해 분석을 좀 하고요. 또 일본전 필승 공략법까지 찾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한국 프로야구의 레전드죠. 장성호 해설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호주전 패배 너무 아쉽게 경기를 지켜봤는데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 당연히 이길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시청을 했는데 일단은 믿었던 투수진이 좀 무너지면서 많은 실점을 했다는 부분이 좀 아쉽고 엔트리를 이제 투수 엔트리를 뽑을 때 도쿄돔을 생각을 하면서 이제 땅볼을 많이 잡아내는 투수 유형으로 좀 엔트리를 선발을 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3개의 홈런을 허용하면서 이 홈런이 결정적인 패배의 원인이 됐다는 이 부분은 너무나도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호주를 상대로 8점이나 내줬거든요. 네. 그래서 혹시 그 투수진들의 컨디션이 아직 올라오지 않은 거라고 봐야 될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글쎄요, WBC 일정이 일찌감치 지금 발표가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요. 네. 컨디션이 올라오지 않았다는 부분은 저는 핑계거리밖에 사실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번 WBC는 이제 20개 팀이 이제 참가를 하는데 모든 선수들이 이제 동등한 조건에서 몸을 만들고 경기에 임했기 때문에요. 컨디션을 올리는 것도 선수들도 분명히 해야 되는 그 선수들의 몫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선수들의 잘못도 분명히 있고 그리고 투수 운영을 한 이강철 감독의 어떤 그 책임도 약간은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아, 그렇군요. 타자들 컨디션은 나쁘지 않았던 것 같은데. 네. 예. 근데 8회 2사 1-3루 역전 찬스에서 양의지 선수 교체한 거 두고 좀 아쉬움 이렇게 나타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 양의지 선수가 홈런을 때렸기 때문에요. 예, 3런 쳤을 때 저 그렇죠. 엄청 환호성을 치렀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타격감이 좋은 양의지 선수를 그냥 밀고 가야 되는 게 아니냐 사실은 얘기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감독이 그 경기 운영을 하다 보면 느낌이라는 게 있고 분명히 데이터를 봤을 겁니다. 애리조나 스프링 캠프 때부터 김혜성 선수가 엔트리 16명, 14명 가운데 가장 좋은 또 타격감을 또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오릭스와 한신과의 경기에서도 좋은 모습 그리고 작년 시즌 데이터를 보시면 2022 시즌 잠수함 투수를 상대로 5할 4푼 5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데이터도 분명히 이강철 감독이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거든요. 선수 기용에 있어서는 감독의 절대적인 권한을 갖고 선수를 기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 김혜성 선수가 만약에 결과가 좋지 못했다고 한다면 이야기가 많았겠지만 일단은 볼넷을 나가면서 또 뒷타자에게 연결을 해준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상 뭐라고 하면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이 부분은 어떤가요? 많은 좀 비판이 쏟아지긴 했는데 너무 결과론적인 얘기이긴 합니다만 이렇다 치고 나서 세리머니 하다가 주로 아웃을 당했어요. 강백호 선수 플레이에 아쉬움을 표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선배로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세레모니라는 게 사실 그 본인의 어떤 그 자신감의 표현일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 팀한테 사기를 올릴 수 있는 저는 행동이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강백호 선수가 이제 좀 잘못했다는 부분은 사실 이 상황이 김원중 선수가 석점 홈런을 허용을 하고 한 점 차로 뒤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이 호주의 불펜이 그렇게 강하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흔들리는 상황이었고 분명히 역전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어떤 흐름을 만들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강백호 선수가 사실 그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을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레모니보다 더 중요한 거는 현지 플레이를 딱 마무리 짓고 뭔가 세레모니를 해도 되는데 그러니까 너무 이제 안타 친 마음에 기뻐서 사실 그게 무슨 타점을 올리는 안타도 아니었고 그냥 주자가 출루가 되는 2루타였는데 너무 좀 그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좀 세레모니를 좀 먼저 했던 게 좀 너무나도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양의지 선수의 중견수 쪽에 안타가 나왔거든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야구를 보시는 팬들이 더욱더 이제 강백호 선수에 대한 어떤 플레이에 대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질타를 하고 좀 아쉬워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 그만큼 기대가 있었으니까 또 아쉬운 마음에 이렇게 쓴소리를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좀 성급했다. 이런 평가들을 하고 있고요. 자, 이제 아쉬움을 뒤로하고 일본전을 대비해야 될 그런 시간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일본이 중국과 경기를 했는데 좀 안정적으로 보이더라고요. 네, 이제 스코어는 8대1이었거든요. 사실 이번 그 WBC 일본 팀이 역대 최강의 전력을 구축하고 나왔다라고 할 만큼 역대급 지금 라인업이라고 지금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경기 중반까지는 3대1의 스코어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일본 팀답지 않은 경기력이 경기 중반까지 나왔다고 한다면 확실히 마운드는
제가 봤을 때는 진짜 이번 참가한 20개 팀 가운데 가장 좋은 마운드를 저는 운영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정말 이 일본 팀의 장점이 마운드의 힘을 저는 어제 경기 중국전에서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더 긴장이 되네요. 저희가 오프닝에서 한일전은 가위바위보도 이겨야 된다. 그렇죠. 뭐 이런 얘기를 좀 했는데 선수들이 좀 호주전으로 위축이 되지 않았을지 좀 걱정이 되는 한편 일본의 선발 투수를 보니까 다르비슈가 예고가 돼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메이저리거잖아요. 네.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다르비슈는 사실상 공략하기가 어려운 투수죠. 네, 그러니까 미일 통산 188승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6년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제 미일 통산 이제 200성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다르비슈의 이제 피칭 내용을 보시면 그래도 공략법이 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떤 거요? 그러니까 작년 시즌에 이제 최근에 이제 다르비슈의 피칭 내용을 보시면 예. 이제 빠른 공도 좋지만 뭐 11개의 구지를 던진다는 예. 이야기가 있는데 예. 사실 그 중에서도 자신 있게 던지는 구종 자체는 한 5개 정도가 되거든요. 그 중에서도 빠른 공의 계열이 그러니까 컷 페스트볼 그리고 이제 포심, 투심 페스트볼을 70% 이상 던집니다. 그 나머지 이제 2개의 구종으로 한 30%를 던지는데 결국에는 우리나라 타자들이 공략을 하려면 이 빠른 공, 특히 이제 컷 페스트볼이 미국에서도 가장 많이 던지는 구종 중에 하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구종을 과연 공략을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특히 이제 미국에서의 슬라이더의 평가는 사실상 공략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미국 타자들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슬라이더를 버리고 빠른 공 계열을 좀 노리고 있다고 한다면 그래도 우리나라 타자들이 뭐 첫 경기에서 좀 7점을 또 냈잖아요. 공격력을 좀 어느 정도 보여줬기 때문에 가능성은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춤 훈련을 좀 하지 않았을까요? 네? 맞춤 훈련을 예상해서. 글쎄요, 뭐 맞춘다는 생각보다는 일단은 자기 스윙을 하는 게 좀 중요하고, 이 WBC 1라운드 같은 경우에는 뭐 어제도 사실 뭐 그런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투구수 제한이 있기 때문에 타자들이 적극적인 공략을 하는 것도 좋지만 특히 이렇게 좋은 공을 던지는 투수 좀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면서 이 다르비쉬를 좀 빨리 강판시키는 이런 것들도 사실 공격 루트의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느냐의 문제일 것 같아요. 예. 제가 봤을 때. 맞춤형 훈련을 했을까라고 여쭤봤는데 맞춤형 훈련? 맞추는 다르비슈. 제가 봤을 때 다르비슈의 공을 예상을 하면서 사실 연습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뭐 그 정도의 구위를 갖고 있는 연습법 배팅볼 투수도 없고요. 그래서 영상으로 이제 좀 봤을 텐데 제가 봤을 때는 그 따로 연습은 하지 않고 일단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빠른 공 계열을 좀 노리면서 연습을 하게 되면 그나마 좀 좋은 타격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투구수를 늘리는 것밖에는 사실상 방법이 없겠네요. 그러니까 그 공을 잘 보고 골라내야 된다? 잘 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네. 뭐 공을 잘 보게 되면 일단은 뭐 어제 경기도 뭐 투구수 제한 때문에 오타니 선수가 4이닝밖에 소화를 못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이제 65구까지 던진다고 한다면 다르비슈를 65구 안에 한 3회 후반 아니면 4회까지 65구까지 좀 강판을 시킨다고 한다면 그 이후에 올라오는 투수들은 확실히 다르비슈 선수보다 좀 약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략이 가능하다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외에 또 우리 팀이 주목해서 봐야 될 일본의 전력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다르비슈 선수가 이제 투구수 제한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려간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일본에 이제 좌투수가 4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타선을 보시면 우타자도 있지만 좌타자들이 아무래도 중심이거든요. 뭐 이정우 선수라든가 뭐 김현수 선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선수들이 이제 좌투수를 상대를 해야 되는데 이제 텐덤 전략으로 일본은 다르비슈 이후에 이제 이마나가 선수가 이제 올라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특히 이제 일본의 4명의 좌투수 가운데 3명은 사실상 연습 경기 때 성적이 너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라올 가능성이 좀 적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마나가 선수가 연습 경기에서도 지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 다르비슈의 공략도 중요하지만 다르비슈 선수가 내려갔을 때 이 두 번째 투수로 올라올 가능성이 있는 이 이마나가 선수의 공을 어떻게 공략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타선을 좀 볼게요. 이번에 선발된 일본 타선을 보니까 장타력이 좀 뛰어난 선수들이 많이 선발이 됐다 이런 평가가 있어서요. 네. 우리 김광현 선수가 네. 어떻게 공을 던질지 1분 잡는 저승사자 될 수 있겠습니까? 김광현 선수가 뭐 한일전 3번의 등판이 있는데 뭐 나쁘지 않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특히 이제 김광현 선수는 빠른 공 이후에 슬라이더거든요. 이제 체인지업도 작년 시즌에 미국에서 이제 배워오면서 좋은 성적을 또 냈지만 결국 김광현을 이야기할 때는 슬라이더입니다. 과연 이 슬라이더가 잘 통할 수 있느냐의 싸움이고 뭐 어제 경기를 보시면 알겠지만 약간 높은 공들은 힘 있는 타자들에게 특히
이번 일본 대표팀 라인업을 보시면 거의 대부분 20홈런 이상을 때려낼 수 있는 타자들로 구성이 됐거든요. 그런데다가 도쿄돔은 일본 내에서도 홈런 파크 팩터로 3위 안에 드는, 그러니까 홈런이 많이 나오는 구장입니다. 어제 경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 이 홈런을 주의하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약간 그 구위가 없는 선수들이 높은 볼을 쓰는 것보다는 일단은 빠른 공도 낮게 그리고 슬라이더도 낮게 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김광현 선수가 일단은 높은 볼보다는, 그러니까 하이 패스트 볼을 빼고 슬라이더를 가는 것보다는 절대적으로 낮게 구사를 하는 게 김광현 선수가 일본 타자들을 잡아내는 가장 큰 요소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예. 듭니다. 오늘 이런 전략들이 잘 구현이 네.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본 팀 같은 경우에는 세밀한 야구에 장점을 갖는다. 네. 예, 이런 평가들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일본 야구가 사실 예전에는 정말 뭐 스퀴즈도 되고 뭐 경기 초반부터 보내기 번트를 대고 한 점 내는 야구. 왜냐하면 마운드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런 야구들이 주류를 잃었다고 한다면 최근에는 일본 야구도 홈런을 많이 치는 어떤 스윙이라든가 미국 네. 야구를 많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일본 그 엔트리에 있는 타자들이 홈런을 많이 때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결국에는 사실 공략을 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투수들이 낮게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 제구가 일단은 낮게 이루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어제 경기 김원중 선수의 포크볼 그리고 양현종 선수의 포심이 모두 높게 제구가 되면서 홈런을 허용했기 때문에 일본 타자들도 홈런을 많이 때릴 수 있는 타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했을 때 절대적으로 투수들이 낮게 구사를 해서 타자를 잡아내는 약간 이런 어떤 그 피칭 내용이 좀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근데 스포츠는 항상 드라마라고 하잖아요. 네. 저희가 뭐 결과를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 장 의원님의 바람을 담아서 일본전 결과 예상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이겨야겠죠. 이겨야겠는데, 그러니까 어제 경기 패했기 때문에 일본전 경기까지 만약에 패한다고 한다면 사실상 탈락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한일전 뭐 아까도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선수들 부담감도 있지만 전력차라는 게 분명히 존재합니다. 네. 대한민국 대표팀이 일본보다는 한 수 아래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원래 약하다고 평가를 받는 사람들은 그냥 한번 부딪히면 되잖아요. 그냥 네. 해볼 때까지 해봐야 네.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열심히 하면서 그러니까 대한민국 팬들에게 좀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경기력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네. 예,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말씀하셨던 그런 전략들이 또 나오는지 또 지켜보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 응원하실 텐데요. 뜨거운 응원 끝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성호 해설위원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